네. 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2명을 생포를 했고 그 사진도 나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시간 11일에 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2005년생과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0살과 26살입니다. 사진 그리고 신문 영상까지 모두 공개가 됐는데 이 신문은 한국어를 하는 남성의 통역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통역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우리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하는 통역의 지원으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생포가 됐을 때 투바공화국 허위신분증 소지하고 있었고 신문 결과 전쟁에 투입되는 줄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살 북한군 병사는 누구랑 싸운다고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일단 신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북한군은 머뭇거리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 이렇게 되물었다가 이제 집에 가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가라면 가는데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남으려면 남겠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북한군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들의 행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한국행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 생포된 포로들이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통일부 입장도 나왔는데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아직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생포한 북한군을 조건부로 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군이 억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일종의 이제 포로 맞교환이네요. 네, 제안을 한 겁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제안을 영어,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한글로 적어서 게시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 생포한 병사들 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은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한국행 가능성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 받고 우리나라 귀국해서 제가 국책연구위원회 잠깐 있었거든요. 북한 관련 국책연구위원인데 이제 거기서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 북한군 병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진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북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 돌아갔을 경우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걱정을 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돌아가도 그 가족들이나 본인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 거기서 잡서 뭐 했냐? 네가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풀어줬어? 너 지금 뭐 스파이 짓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포로가 됐다는 사실부터 북한에 돌아가기 힘들어졌다. 뭐 자유로 돌아가고 싶으면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사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에서 이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 밝혔죠. 네, 맞습니다. 국정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피해 규모가 이 파병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이 300여 명, 부상이 2,700여 명으로 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국회 정보위 측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국정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및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이렇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러시아 측이 북한군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다. 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생포한 북한군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 총국 소속의 전투원인데 2,500여 명과 동반 파견이 됐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 자결하라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전했고요.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발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의 포로신문을 할 때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은 없었고 북한에서 영웅으로 우대한다 이런 진술을 받아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어떤 금액적으로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뭐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영웅으로 우리가 추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파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서 뭐 노예병이다, 대포밥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할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수류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있다고 지금 국정원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하면 사회주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근데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북한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뭐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파시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참입니다. 좀 아까 김용민 아나운서 그랬잖아요. 뭐 포로로 될 거면은 자폭히 자살해라. 네. 이 죽음에 대한 저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시즘 체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북한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과 우호적인 이러면은 좌파다. 저는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도 파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수류탄을 꺼내는 거 이게 김정은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죽으면 가족들이 그래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병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목숨 이런 식으로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참 감기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여기 들어오지 마요. 저 옆방에서 그냥 우리 원격으로 방송합시다. 방송해야 되니까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게 조심한다고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아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요새 엄청 독하대요. 이 진짜 독감. 네. 근데 이게 지금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인이 폐렴으로 진단된 고인들이 급증했다라고 장례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쯤 독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감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주의 화장시설인 목련공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갑자기 이제 며칠 뒤 분량까지 예약이 모두 차기 시작했다면서 같은 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 장례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유족들이 4일장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예약을 못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시신을 좀 안치를 해서 하루 뒤에 진행을 하거나 안치를 했다가 이후에 장례식장을 예약을 해야만 해서 총 4일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래요? 일단 1월 첫 주차 기준으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보인 환자 수가 99.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는 73.9명이었어요. 한 주 만에 1.4배가량 증가를 했고 이게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원래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동시에 겹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이 유행 규모가 커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단 한 주, 두 주 후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고위험군 중심으로는 중환자 비율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었고 특히 곧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유행 확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전문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굉장히 한 번 걸리면 오래 간답니다. 이번 그렇더라고요. 감기가요. 그래서 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예. 자, 가수 우리가 가황이라고 부르죠. 네. 가수의 황제라는 뜻인데 나훈아 선생님이 은퇴 콘서트를 끝으로 가수 인생을 이제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 올림픽공원에서 2024 나훈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라는 콘서트가 열리면서 이 나훈아 씨의 은퇴 콘서트가 그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훈아 씨가 공연에서 대통령 11명의 사진을 대형 화면에 띄웁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내가 노래를 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이야기를 했고요. 은퇴를 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안 가본 데 가보려고 한다. 그래서 장 서는 날 막걸리랑 빈대떡 먹는 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훈아 선생께서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어제 콘서트 마지막 회차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1년만 시간을 주면 자신은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에,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 화합을 강조하고 후세에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민주당은 좀 비판을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11일 공연 때서 한 발언인데 지금의 나라 상황을 비판하면서 왼쪽 팔을 가리키면서 니는 잘했나?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싸우면 뭐 어떤 누가 잘못을 해도 혼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이로 지칭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자 나훈아 씨가 또 마지막 날 콘서트에서 맞봤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관객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진보 쪽 연예인들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좀 과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그때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훈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비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비론이라는 것 자체는 특정 진영이 정의롭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계엄이라는 건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태지만 나훈아 선생님도 계엄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연예인, 예술인, 아티스트, 뮤지션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저는 필요하고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나왔나요? 커피. 0905번 정답 공조수사본부. 그런데 이 다음 이 문장이 말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요? 공주는 김영민 아나운서 아닌가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 친구분 같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0905님 말고도 문자 주신 7818님, 3955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이거 딱 설 선물이네요. 설 선물. 아,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김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쉼없이 달려